안녕하세요. 내 시간을 내 뜻대로입니다.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레슨 20. 나 자신이 가장 두려운 존재다. 첫째, 나 자신을 믿고 공포심을 극복하라. 공포는 사람의 의지와 생명을 파괴합니다. 살면서 공포심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공포심에 휩싸여 고통받는 사람을 마귀에 씌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나 고난과 위기에 처하면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진짜 극복해야 할 공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관광 중이던 웨슬리는 산속 정취를 더 느끼고 싶어서 깊이 들어갔다가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게 되었다. 그가 한창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나무를 뜯으러 온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쌩긋 웃으며 물었다. 경치를 감상하러 오셨다가 길을 잃었죠? 제가 내려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 따라오세요. 산 아래로 가면 여행사 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웨슬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녀를 따라 숲길을 걸어갔다. 숲속 식물들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물안개가 아름답게 피어올랐다. 그가 황홀한 풍경에 취했을 때 소녀가 말했다. 이제 귀신의 계곡을 건너야 해요. 아주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산하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해요. 자칫하다가는 굴러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도착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긴장돼서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소녀는 겁먹은 웨슬리를 보며 말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 조심하게 행동할 테니 더 안전해지죠. 이곳에서 추락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게 모두 길 잃은 여행객들이 조심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생긴 사고예요. 저처럼 이곳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매일 지나가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웨슬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급기야 소녀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귀신의 계곡을 우회할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 혼자 남은 그는 산속을 몇 시간 동안 헤매도록 내려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날이 저물자 웨슬리는 어두운 산길을 계속 가지도 못하고 홀로 귀신의 계곡을 건너지도 못한 채 산속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길을 헤매던 웨슬리는 다시 나무를 뜯으러 온 소녀를 만났다. 이미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그는 소녀에게 귀신의 계곡을 건널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소녀는 기다란 나무 막대의 한쪽 끝을 잡고 나머지 한쪽 끝을 그에게 잡게 한 뒤 앞장섰다. 그렇게 웨슬리는 귀신의 계곡을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는 귀신의 계곡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무서운 곳이 아님을 깨달았다. 사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공포였습니다. 공포는 가장 해소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입니다.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마음속에 공포가 자리 잡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눈앞에 있는 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력을 잃습니다. 공포심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지 말고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위급한 순간에는 결국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포를 극복하기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걱정은 모두 머릿속으로 상상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포심을 극복하려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공포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라.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나 견딜 수 없는 일에 부딪히면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자신을 속임으로써 그것에서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통조림이라면 공포심은 통조림 속 식품과 같습니다. 통조림을 열어 공포심을 꺼낼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두려움 없는 인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바다에 가고 싶어하는 잭이라는 사람이 있다. 잭은 어느 날 기회가 되어 바다에 도착했는데 마침 안개가 자욱하고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다.
여기가 내가 그토록 오고 싶어 하던 바다란 말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바다를 보고 실망한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다시는 바다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뱃사람인 게 아닌 게 정말 다행이군. 바다는 너무 위험해. 그때 우연히 만난 뱃사람과 대화를 했다. 바다가 항상 이렇게 안개가 짙고 추운 건 아니에요. 날씨가 좋은 날엔 정말 아름답죠. 저는 날씨에 상관없이 늘 바다를 사랑해요. 바다에서 일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하게 돼요. 우리 집은 대대로 바다를 사랑해 왔어요. 그렇군요.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시나요? 아버지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할아버지는 대서양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형제들은 인도에 갔을 때 강에서 악어에 물려 죽었지요. 뱃사람의 말에 깜짝 놀란 잭이 말했다. 제가 당신이라면 영원히 바다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자 뱃사람이 물었다. 당신의 부모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셨나요? 침대에서요. 당신의 할아버지는요? 침대에서요. 당신 말대로라면 영원히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겠군요.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네 사람이 두 협곡을 잇는 다리를 건너려 했다. 수백 미터 높이에 설치된 다리는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추락할 정도로 위태로웠다. 4명 중 2명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었고 나머지 2명은 비장애인이었다. 그런데 4명 중 셋은 무사히 다리를 건넜으나 비장애인 1명은 물살이 세찬 급류 구간을 지나던 중 목숨을 잃고 말았다. 시각장애인이 말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산이 얼마나 험준한지 몰라요. 그저 편안히 밧줄을 잡고 건넜을 뿐이죠. 청각장애인이 말했다. 저는 귀가 안 들려서 물살의 거친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요한 마음으로 다리를 건넜어요. 안전하게 다리를 건넌 비장애인이 말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다리를 건넜어요. 험준한 봉우리와 급류는 아무 상관없었죠. 단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공포도 충분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포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불안감으로 상처를 주지만 용기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줍니다. 셋째, 목표를 세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라. 목표가 있어야 자신이 나아갈 방향과 해야 할 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삶의 방향을 잃고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성공한 백만장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했습니다. 성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성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공을 위한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세무얼 스마일스는 70세의 고령에도 생각만큼은 여전히 젊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스마일스를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포롱수용소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식량은 물론이고 마실 물도 변변치 않았고 주변에는 온통 이질과 말라리아 환자로 가득했어요. 포로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되길 원했어요. 기자는 스마일스의 이야기에 감동해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당시 광장에 앉아 바람을 몸으로 막아야 했던 포로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저는 전기가 통하는 울타리를 붙잡고 자살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갑자기 제 눈앞에 중국 노인이 나타났어요.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저는 환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어요. 일본의 중국 노인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그 노인의 한마디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중국 노인이 뭐라고 했나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뭔가?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죠. 저는 수용소에서 나가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달았고 절대 죽지 않겠노라 다짐했어요.
그 후로는 수용소에서의 생활도 참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종전에 가까워질 것이고 내 꿈과도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니 고통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 중국 노인의 한마디는 제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제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기자가 물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목표의 힘이에요. 목표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물론 목표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살아가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분명히 추구할 목표를 세우고 지혜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성취감과 향상된 자신감을 느낄 것이다. 목표는 자신과 가족에게 단기적이면서도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목표는 열망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무의식입니다. 목표는 창의력을 자극하고 정신력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목표가 생기면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것입니다. 견고한 목표가 있으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나아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인생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자 모든 목표의 최종 목표이다. 탈 벤 샤르. 감사합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였습니다.